며느리의 남자 사실은 내 남편. 챕터 1. 낯선 전화.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70을 넘긴 그녀의 손은 리모컨을 쥔 채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관절염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알 수 없었다. 화면에서는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며느리 미정의 이름이 떴다. 정수는 평소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음을 참는 듯한 음성이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아들 재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미정아, 무슨 일이야? 재현이가. 아니요, 어머니. 재현 오빠는 괜찮아요. 그게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수는 숨을 멈췄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이런 톤으로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다. 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순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힌 리모컨에서 건전지가 튀어나왔지만 정수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다. 뭐라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과는 1년쯤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어쩌다 보니. 정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1년이나? 아들 재현이는 알고 있을까? 재현이는 알아? 아니요, 아직 몰라요. 어머니, 제가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좀 나이가 있으세요. 나이가 있다고?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60대 후반이세요. 키가 크시고 머리는 백발이고 목소리가 좀 굵으세요. 골프를 좋아하시고 클래식 음악도 즐기시고.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60대 후반. 키가 크고 백발. 골프. 클래식. 그건 남편 영호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응.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자 책과 골프채의 냄새가 섞인 익숙한 향이 코를 찔렀다. 책장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베토벤의 CD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정수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는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을 품었다. 설마 정말 설마. 챕터 2. 비어있는 자리.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에 누운 남편 영호는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40년을 함께한 남자. 두 아들을 키우고 가난과 싸우고 늙어가는 것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 그 사람이 정말 며느리와.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지금 노이로제에 걸린 거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정순의 손은 계속 떨렸다. 영호가 식탁에 앉았다. 오늘도 나가시나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골프 약속 있어. 점심 먹고 갈 거야. 골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골프를 간다던 남편. 하지만 요즘 들어 그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골프를 간다고 했다. 요즘 골프를 참 자주 치시네요. 영호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이 먹고 할 게 뭐 있나. 친구들이나 만나서 운동이나 해야지. 정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휴대폰을 슬쩍 쳐다봤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은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 평소에는 그냥 던져놓곤 했는데 아침 설거지를 하면서 정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초 영호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좁은 새방에서 둘이 꼭 붙어 자던 시절. 영호가 월급 봉투를 통째로 건네주며 수줍게 웃던 모습.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 복도에서 기뻐하던 모습. 언제부터였을까? 서로를 남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생활비 버느라 정신없고 시부모 모시느라 지쳐갈 때쯤부터였던 것 같다. 어느새 둘은 대화 없이 밥만 먹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랑도 변한다고, 열정은 식고 익숙함이 자리 잡는다고. 그게 결혼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던 모양이다. 남편은 여전히 열정을 원했던 것이다. 그것도 며느리에게서. 그날 오후 정수는 며느리 미정이 SNS를 확인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였지만 손녀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미정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정수는 이미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 최근 게시물들을 살펴보다가 정수는 숨이 막혔다. 사흘 전에 올라온 사진. 카페 테이블 위에 커피 2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그 시간 남편도 외출했었다. 골프를 간다고. 정수는 달력을 꺼냈다. 지난 한 달간 남편이 외출한 날짜를 체크했다. 그리고 며느리 SNS 게시물 날짜와 비교했다. 7번이 겹쳤다. 정순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다.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나는 지금 의심병에 걸린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영호가 귀가했을 때 정순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골프 재밌으셨어요? 응, 그럭저럭. 날씨가 좀 더웠어. 정수는 남편의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았다. 땀 냄새가 아니었다. 달콤한 향수 냄새였다. 그것도 여자 향수.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챕터 3. 찍혀버린 사진. 정수는 결심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느리의 외도를 증명해야 아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 만약 그 상대가 남편이라면. 정수는 오래된 친구 해숙에게 전화했다. 해숙의 조카가 사설 탐정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해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일주일 후 정수는 해숙을 통해 사진 몇 장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을 켜기가 두려웠다. 첫 번째 사진. 강남의 한 카페 앞. 며느리 미정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미정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백발의 남자. 키가 크고 정장 차림에. 세 번째 사진. 정순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또렷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남편 영호였다. 카페 테라스에서 며느리와 손을 잡고 있는 남자. 다정하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남자.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이었다. 정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위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70 노인이 서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남편 눈에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구나. 정수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40년의 세월이 두 아들을 키운 시간이 늙어가며 함께한 모든 순간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며느리.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
아들의 아내이자 손자의 엄마. 그 여자가 남편과.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사진들을 자세히 봤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도 있었다. 호텔 앞에서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 차에 함께 타는 두 사람. 키스하는 두 사람. 정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끔찍하고 추악한 현실이었다. 챕터 4. 아들의 무지. 다음 날 아침 아들 재현이가 찾아왔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효자 아들이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또 골프 가셨어.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쉬어 있었다. 재현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엄마,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재현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말했다. 엄마, 미정이 요즘 힘들어 보여요. 제가 야근이 많아서 집에 잘 못 있거든요. 미정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정순의 손이 멈췄다. 외로워한다고? 그래서 내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거냐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정수는 삼켰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겠는가? 내 아내가 내 아버지와 불륜 관계라고. 그래, 미정이한테 좀 더 신경 써줘. 엄마는 미정이 잘 챙겨주시잖아요. 미정이가 엄마 참 좋아해요. 저보다 엄마한테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나한테 의지한다고? 내 남편을 빼앗아가면서. 재현은 계속 말했다. 아빠도 미정이 예뻐하시잖아요. 아빠가 미정이 데리고 차도 마시러 가시고 쇼핑도 같이 가시고. 저는 바빠서 그런 거 잘 못해드리는데 아빠가 대신 챙겨주셔서 다행이에요. 정순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응. 괜찮아. 재현은 아무것도 몰랐다. 순진하고 착한 아들.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재현이 떠난 후 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정순과 영호,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 화목한 가정, 모두 거짓이었다. 정수는 사진을 떼어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다. 사진 속 가족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챕터 5. 며느리의 거래. 사흘 후 며느리 미정이 찾아왔다. 남편이 외출한 시간을 노린 것이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미정이 올 것이라는 걸. 전화로 알렸던 것처럼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걸. 문을 열자 미정이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다. 미정이 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며느리의 젊고 매끈한 뒷목이 보였다. 그 목을 남편이 어루만졌을 것이다. 그 머리카락에 남편이 키스했을 것이다. 일어나.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발 재현 오빠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왜 말하지 말아야 하지? 내 남편인데. 내 아들인데. 재현 오빠가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저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 때문에. 정수는 웃었다. 이번에도 쓴 웃음이었다. 그럼 나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는데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조건을 드릴게요. 조건? 이 집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재현 오빠한테 받았던 증여재산도 다 포기할게요. 대신 재현 오빠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정수는 숨이 막혔다. 이건 사과가 아니었다. 거래였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내 아들의 아내가 내 남편과 1년이나 바람을 피우고는 이제 와서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재현 오빠가 알면 오빠는 정말 무너질 거예요. 오빠는 약해요.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감당하라고. 내 아들을 속이고 살라고. 어머니는 강하시잖아요. 평생 강하게 사셨잖아요. 정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강하다고? 그래, 나는 강했다. 시집살이도 견뎠고 가난도 이겨냈고 아이들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는구나. 미정은 계속 말했다. 저도 끝낼 거예요. 아버님과의 관계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재현 오빠한테만은. 정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단지 외로움을 달래려 했고 이제는 들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재산, 집과 돈, 그것으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미정은 떠났다. 정수는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다. 챕터 6. 남편의 고백. 그날 밤 영호가 돌아왔을 때 정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왜 불을 안 켰어? 깜짝이야. 영호가 불을 켰다. 정순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영호에게 보여줬다. 카페에서 미정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변명하지 마. 다 알아. 1년이나 됐다며. 영호는 주저앉았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며느리야. 우리 아들의 아내라고. 손자의 엄마라고. 영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외로웠어. 뭐? 나 외로웠어. 당신이 나를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부부였어? 그냥 같이 사는 노인들이었잖아. 손도 잡지 않고 말도 별로 없고. 그게 며느리랑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미정이가 나를 남자로 봐줬어. 내 말을 들어주고 웃어주고 나를 필요로 했어. 정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당신 월급으로 집 사고 아이들 키우고 당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 미안해. 그런데 이제 와서 외로웠다고? 여자로 안 봐줬다고? 당신은 나를 뭘로 봤는데? 가정부, 애 키우는 기계.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계속 말했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누군가 내 말 들어주고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참았어. 왜?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신과 약속했으니까. 정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알겠어. 당신은 그냥 비겁한 사람이야. 늙고 외롭고 비겁한 사람. 영호는 울기 시작했다.
70 노인이 아이처럼 흐느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40년의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챕터 7. 진실의 식탁. 일주일 후 정수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다. 큰아들 재현과 며느리 미정, 둘째 아들 가족까지. 그리고 남편 영호. 일요일 저녁 식사. 평소처럼 정순이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전. 손자들을 위한 치킨과 피자도 준비했다. 엄마,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물었다. 응, 특별한 날이야.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정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식사가 끝나고 손자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정순이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들이 정순을 봤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분위기를 느꼈다. 정순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사진을 내밀었다. 재현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둘째 아들이 사진을 봤다. 그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테이블 밑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재현이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미정아, 이게 정말이야? 미정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재현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40년간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 아들들에게 존경받던 아버지. 그가 지금 가장 비겁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재현아.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강하니까. 너희들만 괜찮으면 돼. 재현은 울음을 터뜨렸다. 38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다. 미정아, 나가. 당장 나가. 재현이 말했다. 미정은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재현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재현아, 영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재현도 집을 나갔다. 둘째 아들 가족도 조용히 일어났다. 엄마,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둘째 아들이 말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정순과 영호만 남았다. 영호가 말했다. 여보, 짐 싸. 내일까지 나가.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챕터 8. 남은 사람. 3개월이 지났다. 미정은 이혼했다. 재현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했다. 미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다시는 이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영호는 요양병원에 있었다. 아들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정순도 가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작은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정순은 이혼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권했지만 정순은 거부했다. 왜 이혼 안 하세요? 재산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이혼하면 그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나는 그 사람이 죄책감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정수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집도 예금도 주식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 영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요양병원비도 정순이 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매달 최소한의 돈만 보냈다. 어느 날 재현이 찾아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수는 정말 괜찮아 보였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엄마, 저 아버지 면회 갔다 왔어요. 정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래.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어요. 계속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응.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정수는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4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며느리 챙기고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재현은 어머니를 봤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강하고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엄마는 요즘 뭐 하세요? 수영 배우고 있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 갈 거야. 재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생 집안일만 하시던 어머니가 수영을 배우고 여행을 간다니. 혼자요? 아니, 친구들이랑. 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들이 있어. 다들 나랑 비슷한 처지야. 남편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 정순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다. 재현은 그런 어머니가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정수는 일기를 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다. 배신보다 무서운 건 그 배신을 참고 살아온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온 봄비. 정수는 자신이 그 봄비 같다고 생각했다. 긴 겨울을 견디고 이제야 봄을 맞이한 것 같았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그 다음에는 슬펐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롭다. 40년간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시어머니로 살았던 정순. 이제는 그냥 정순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물론 가끔은 외롭다. 밤이 되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서글프다. 하지만 정순은 안다. 그 자리를 채우던 사람이 진짜 동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게 맞다는 것을. 정수는 다시 일기를 펼쳤다. 몇 줄을 더 적었다. 70이 넘어서야 나를 찾았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가고 싶은 곳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정수는 일기를 덮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달력을 펼쳤다. 다음 주 화요일 수영 레슨. 목요일 친구들과 등산. 다음 달 제주도 여행. 달력은 앞으로의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전의 달력에는 남편의 일정, 아들들의 생일, 명절 준비만 적혀 있었다. 이제는 정순 자신의 일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순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정순 자신을 위한 하루가. 70의 나이에 정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